없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균 의원님. 차좀 한 잔씩 달라고 해야 되나? 건축과 우리 평택시 마을회관이 지금 몇 개 정도나 되고 정자가 지금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실태 파악 해보신 거 있어요 혹시? 마을회관 전체 개수는 441개고요. 네. 그 개량된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편파적인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이 북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회관이 지금 전부 다 개보수할 데가 없고 신축할 데가 없나? 지금 올해도 당초에 이제 8개를 마을회관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 자치행정에서 받아서 신청 받은 게 6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2개는 부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 4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치행정에서 하면서 읍면동에서 이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선정은 이제 자치행정. 그러면 이거를 마을회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북부 쪽에 읍면동장님들이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43페이지 지금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중앙동, 지산동, 지인이 쪽 이런 데 많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전체 411개 그 명단을 보니까. 근데 이제 마을에서 이게 이제 그 자부담이나 뭐 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그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우리의 지금 후반기 보고 자료를 보면은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재보살 데가 없든지 건립할 데가 없든지 아니면은 뭐 읍면동에서 뭐 읍면동장들이 일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 마을 신청 현황을 보면요, 6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개 마을은 이제 선정을 했고, 뭐 2개 마을은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부지 확보 이후에 뭐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자치교육과에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44페이지 재생과 할 때도 지금 빈집 정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빈집이 생기는 이유가 지금 학계에서는 지금 3가지 이유로 보고 있어요. 지역 노후화. 첫 번째가 지역 노후화더라고. 두 번째가 산업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 공급 과잉.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산업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3가지가 평택시는 지금 다 해당되는데 빈집이 전국에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예요. 근데 그 중에 1위가 평택시입니다. 그럼 무슨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 그리고 물론 건축물이 없는 공간화 폐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건축물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 투자 가치로 사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동네 가운데 폐가가 돼버린다. 공간화 폐가가 생기다 보니까 피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죠 지금. 뭐 중앙법이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지자체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어 내가지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빈집 옆에 있으면은 파리모기가 일단 제일 많아요. 여름 같을 때는. 그리고 쥐들 많고 도둑고양이들 많고. 근데도 지금 계속 공간화 폐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평택시에서는 지금 대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다만 내놓고 있다는 게 뭐 빈집 할 때는 지원금을 얼마 주겠다. 동해가 300이고 지금 농어촌이 1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대안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안이 됐으면 지금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럼 뭔가 대안이 나와가지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한번 후반기 때요 국장님이 됐던 과장님이 됐던 읍면동에 공가나 폐가 전수조사를 한번 시키십시오.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수조사 결과가 이제 208동이었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23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208동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네, 실질적으로 가보면 사람이 안 사는 집들이 있어요. 네네. 저는 208동이라는 그 수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08동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하다가 지금 문 닫아놓고 있으면은 그 주변은 자연적으로 저기가 되고 읍면 지역에도 공장을 해다 관두고 지금 공지로 내비를 댔던 데가 있고 동 지역에도 있다니까요 그런 게. 그러면 그런 것도 공과 폐가 수준에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사가 이제 그 작년 6월달에 그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208동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올해 이제 그 정비 이제 공과 철거할 사람들 조사한 게 이제 23동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앙동에도 5동, 서정동에도 13동, 송탄동 2동 뭐 이렇게 동 단위에도 있습니다. 빈집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 아까 가장 동에서는 지금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게 뉴타운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치 쪽으로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놨다가 뉴타운이 안 되니까 세도 안 주고 그냥 하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건 없다고요. 왜? 네. 우리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평택 시민들이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대안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지금 보니까 신장 2동도 16동인가 있고 신장 1동이 3동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건 이제 일찍 조사를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그 정비 방안 한번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리고 46페이지 지금 쾌척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 광고물 관리. 이거 맨날 얘기 나오는데도 뭐 어차피 뭐 저기 상가 저기 중심 상가 쪽에 가보면은 어디나 가도 아직까지도 뭐 허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바지 사장이라 안 된다, 뭐 했다 안 된다. 솔직히 야간에 단속은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올해 그 매월 해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그 합동 단속을 한 게 3회 정도 했습니다. 3회 해가지고 그게 될까요? 그래서 4월, 5월, 6월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런 것도 솔직히 이거 광고하는 사람들도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아마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더 힘들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비 오면 이거 안 떨어져요. 근데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행정은 집행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나마 힘이 있겠는데 거기 보면 전화번호 다 있거든요. 혹시 그 주소 가지고 전화번호 갖고 거기를 방문해는 그런 저기는 한번 단속을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그 대개 이제 명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적을 해서 이제 저기가 안 되면 그 경찰서에다가 그 이제 그 통신 차단 요청도 좀 했고요. 추적이 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하는 게 아니라 합동 단속을 할 때 그 집을 몇 군데만 찾아다니도 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은데요? 거기 전화번호도 있고 왜 손님들을 유도하는 전화기 때문에 위치까지도 다 있고 손님이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해보면 위치 다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몇 군데를 해봤거든요 한번. 근데 직접 단속을 못 한다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이유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아니 이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전화를 경찰서에 이제 차단을 해달라는 이제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면 길거리에 그런 불법 유통 광고물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서 직접 단속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전화번호나 그 상호를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전화번호
어디 위치, 주소 뭐 다 나와 있던데 광고물에 보면요. 예, 그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평택시에서 직접 단속을 그 광고물을 보고 찾아가서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아, 그 업체요? 예. 업체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방문은 못해도 이제 전화 연락을 해서 이제 광고주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광고주 잘 와요? 거의 안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의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에어라이트 이거 전부 다 불법 광고물이죠? 에어라이트 허가 내준 데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 자체도 안 되는 거고. 예. 한번 이거 단속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저기 수거해 본 적 있어요? 먼저 6월 달에 그 소사지구에 이제 그 경기마트 앞쪽으로 이제 에어라이트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1차적으로 개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러면 수호를 한번 하도록 본청이면 본청이고 일단은 평택시 자체에는 에어라이트 자체를 없앤다고 하반기에는 한번 생각해보고 에어라이트만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에어라이트만 다 단속을 해놔도 길거리가 훨씬 나아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즘같이 비 오는 저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에어라이트가 물을 먹어가지고 이게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도 밖으로도 막 나오다 보니까 차가 앞면에 가렸을 때는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은 게 에어라이트더라고요. 시민이 불편하고 합법적인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뭔가 방법을 자꾸 강구해야죠. 물론 저녁에 뭐 연장 근무 다뤄준다고 그래서 그거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단속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전선을 따온 데가 보통 20m나 30m 밖에 안 되잖아요. 바로바로 앞에 다 있더라고요. 에어라이트는. 한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실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법을 강화시켜 평택시에서 주차장법을 강화시켜 놓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시설로 들어올 수 없는 게 숙박형 지금 생활시설로 계속 지금 인허가가 들어오고 있죠. 생활숙박시설로 이제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6월 29일자로 조례 공포가 돼서 네. 지금은 이제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설계가 들어왔을 때 권유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만큼은 확보를 좀 해달라고 솔직히 맨 처음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권유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요 아닌 권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또 담당 과에서 또 얘기했으면 강요가 될 수 있다고 또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법이 또 강화되다 보니까 안 들어온다고 그러지만 또 어떤 파생적으로 또 솔직히 법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가요. 평택시 관여 지금 참여율을 50%로 지금 하도급 관리를 하시겠다고 참여를 추진 목표로 하고 분기별 하도급으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이 좀 좋아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뭐 일반 건축물에 또 하지만은 문제가 지금 공동주택을 지으면서도 계속 지금 주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뭐 작게는 뭐 보상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먼지 때문에 공사장 들어오고 전반기에 공사 관련해 가지고 저기 민원 신고 들어온 게 한 몇 건 정도나 되세요? 그게 저희가 지금 당장 뭐 현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중에 그 현대 아파트, 그러니까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 공사하는 데는 거의 다 민원, 뭐 소음이라든지 분진으로 인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평택시에서 혹시 공동주택을 하면서 위반돼가지고 비산먼지나 해가지고 행정처벌 한 개가 몇 개나 됩니까 정면계? 그 부분은 이제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요. 비산먼지나 이런 거로 해갖고 아마 그 과태료를 부과한 그 대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종합적인 이제 저기가 나가야 되는데 다 따로 가니까 따로 가고 또 맨 처음에 나왔던 부서가 거기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연락해가지고 나오면 한 2, 3일 후에 오면 벌써 그거는 다 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비산먼지하고 소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서에서 나가서 측정을 해보면 그 기준치가 넘치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권고를 하고 권장을 하거나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사항들을 이제 자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게 기준치가 넘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과태료라든지 이제 환경 부분은 이제 바로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균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고발 대상이나 아니면 과태료 대상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만들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로 해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에는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죠. 예, 예. 뭐 이제 규정을 두고 순서를 두고. 예, 근데 공동주택 안에는 사유재산권으로 보잖아요, 저희가. 예, 그 주변과 어떤 공익적인 사업으로 협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좀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그 처음에 이제 그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 때 예. 저희가 대상 지역을 단지에서 다른 단지로 이동하는 그 이제 다수인이 공동으로 다닐 수 있는 이런 단지만 이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단지 자체에서 다른 데서 이제 차례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등화해서 우선적으로 이게 이제 경쟁이 생길 그거를 이제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이제 그렇게 차단하는 단지보다는 차단하지 않고 그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우는 범위 내에 추가로 뭐 이렇게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뭐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20억을 세우면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차단하고 하는 데를 뭐 제한하거나 이런 우선순위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주변과 공동으로 같이 갔을 때는 돈의 금액 그래서 부분을 올려주는데 어드밴티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저희가 그 6월달에 아니 5월달에 그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완료 8개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를 8개 단체를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줬어요? 요거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이고 이제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예. 뿐이 아니라 평택시 관내에 만약에 지금 연립주택 같은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마 안전점검 받아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8개라고 그러는 건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12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뭐 8개, 6개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별로 15년 이상 된 그 소규모 공동주택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보다는 연립입니다. 그런 데를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도비가 내시 되는 부분은 내시가 되는 부분으로 가고
시비에 증액을 해가지고 좀 해줄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그건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그렇게 반영해서 이제 추가로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올해 8개 한 거는 신일연립, 서경아파트, 한보연립, 대옥 1차, 2차, 대옥 5차, 기흥, 바우맨션, 대옥 3차.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대부분 87년에서 93년도 사이에 사용검사된,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소규모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단이 나오면 그쪽에다 통보를 해줘서 어떤 부분은 보수 보강을 하시라고 하고, 이제 저희한테 그 지원 사업 요청을 하면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소규모 공동주택이 공동주택법 제34조에 가지고 공동주택 여기도 나와 있듯이 지금 4,2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근데 대규모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숫자 못지않게 소위 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 빌라 같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들 자체가 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어떤 힘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방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아까 뭐 숫자가 많을 거라 말씀 이제 하셨는데요. 그와 마찬가지 지금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은 총 116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택과장이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안전점검 대상이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 이제 관리세에 대한 공동주택이고 또 150세대 미만 이제 그런 것을 그 민반 중에서 승강기거나 이제 중앙집중 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뭐 300m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충족되는 그 공동주택을 이제 매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동시에는 어렵고 이렇게 아마 저희가 한다는 80년대하고 말씀을 90년대까지 해가지고요. 예. 도시개발 사업을 한 데가 거의 이런 형태일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문제로 떠오르는 데가 있는 데가 지금 이런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해요. 네. 그럼 거기에서 대안에서도 얘기가 안 나오고 말이 없고 그러다 보고, 그리고 지금 20년 정도 보통 다 지났을 거예요. 보통 25년에서 한 35년 사이일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랬을 경우도 거기도 어떤 뭐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스스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앞서갈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이제 저희가 네. 그 자료를 보면은요, 그 2013년도부터 이제 매년 했는데 13년부터 이제 작년도까지 금년도까지 하는 거 보면 이제 총 66개 단지에 대해서 이제 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16개 단지 중에서 이제 반 이상을 했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 안전 진단을 하는 거는 그 주택법에 의한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네. 그런 단지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다세대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숫자가 지금 뭐 116개가 아니고 아마 한 몇천 건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법상으로 이게 이제 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그 건축법에서 별도로 이제 인허가 받은 부분들은 그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계획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많은 숫자가 살고 있음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법에서는 가장 도외시되는 게 그런 부분일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시군 일부 시군에서는 이제 뭐 지원 사업도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이제 해서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착공 아파트가 지금 9개고 중단된 아파트가 2개고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평택시에서도 소위 말해서 조합원 아파트라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못 가는 부분의 아파트가 몇 개나 돼요. 지금 현재 18개 단지 중에서요. 네. 18개 단지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구
현재까지는 뭐 못 가고 있는 아파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이제 조합원이 모집이 안 돼서. 해가지고 지금 제역동 목천동 쪽에도 지금 했는 아파트가 지금 한 4, 5년 전서부터 조합원이라고 아, 그건 착공이 들어왔습니다. 착공 들어왔어요. 예, 서희건설에서 그게 이제 당초에 그 한양수자인에서 했다가요 시공자 변경을 해서 서희건설로 해가고 착공계가 들어와서 지금 현장 수당 배치돼 있고요. 현장 사무실을 져서 아마 8월쯤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감리자도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차 조합원비를 내고 2차 조합원비를 안 내가지고 총회에서 결격 사유로 해가지고 조합원 자격 박탈 시킨 사람들 해결된 건 혹시 아셔요? 그 부분은 이제 그거는 이제 조합원 총회에서 자격이 박탈되면 이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고요. 저희 이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조합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이제 주택을 84제곱미터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유아수업 채용원 조성해가지고 지금 1억 2천씩 해가지고 지금 서부하고 북부에다가 지금 조성 중이죠? 네. 이게 지금 다 조성됐어요? 예, 공사 시행은 5월달, 6월달로 돼 있는데 지금 네. 정도 완공돼야 될 시기인데 네,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한 95% 전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해주는 건데 좋은데 특히 도시주택구 같은 경우는 도시를 어떻게 보면은 그리는 국이라고 봐지는데 좀 특성화될 수 있는 거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북부는 어떤 목적을 갖고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특성화, 남부는 우리 틀림없이 도시계획 2020이나 2030에서 나와 있거든. 여기는 무슨 도시로 가겠다. 여기는 무슨 좀 그런 주제별로 맞게 좀 가가지고 했을 때 지금 평택시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가장 큰 그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그 3개 시군의 그 여기도 하면 여기도 하면 여기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좀 의지를 갖고 좀 갔으면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이해는 의견에 이제 공감하고요. 앞으로 뭐 그 지역별로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어디나 사람 사는 데는 있으면은 주거나 뭐 주변의 환경이 좋고 공원이 많고 그러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갖고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줘야지만 향후 평택시도 좀 어느 정도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쪼개기 때문에 지금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은 맨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좀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35 뭐 계획도 시가 연계 같은 것도 봐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정형화가 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2035에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담아졌다고 제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좀 정형화되고 또 계획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완충녹지가 411개가 있어요. 그리고 경관이 지금 73개가 있고 연결도로가 195개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없애야 될 거 혹시 검토를 해보셨어요? 없애도 되는 거. 뭐 완충 같은 경우는 뭐 답이 없겠지만 연결도로나 그런 것도 옛날에는 있지만 지금은 이용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아마. 그런 거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완충 녹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뭐 해지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연결 같은 거는 좀 한 번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길이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목적이 상실됐다 그러면 해지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지금 소풍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 운영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업무 보고 상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향후 계속 직영을 하실 거예요? 당초에 바람새마을 영농조합에서 이제 위탁을 했는데요. 지금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4월달에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거의 캠핑장하고 지금 불악산 산림체험장 그 운영하는 걸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위탁을 할 건지 그것은 다시 또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 분들한테 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하면 좋은데 현대 시대는 마케팅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케팅 시대면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면은 틀림없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도 안 되는 거를 내 주변 사람들이라고 가지고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문 업체에다 자꾸 맡겨가지고 하나하나 좀 털고 나가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죄를 졌는지 뭐 지역이 그렇게 저기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맨 처음에 줘가지고 잘 못했으면은 과감하게 다른 데다가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든지 뭐 용역을 아니 저기를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만 투명하게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담당 부서에도 꺼낼 거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그 주변 분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평택시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직영보다는 이제 위탁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 시점에서 이제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가져왔는데 바로 줬을 경우에 사실은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까지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데서 이제 위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단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제한 있다는 공고를 말씀을 내든지 드립니다. 네.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보통 제한을 받겠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타당하다고 해두면 선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잠깐 일회성이라도 꾸려가지고 뭐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정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평택시가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내리관광지 캠핑장 조성 문예관광과와 연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문예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지금 그것은요 문예관광과에서 이제 18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30년을 지금 국비를 받아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리문화공원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받아가지고 조성 계획하고 실시 계획을 그걸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추진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번에 추경 때 10억 세운 거 가지고요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 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치는 그 옛날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설명했던데 그 부분이에요? 예, 그 위치입니다. 그 부분에 다른 이견들도 나왔었는데 지금 여러모로 지금 검토를 한 거고요. 지금 그 왼쪽 부분은 거의 조성이 다 됐고요. 추가로 이제 시설을 못한 부분만 추가로 하면 되고 우측에 이제 남아 있는 그 공원지하고 이제 숲 그쪽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공간하고 같이 이번에 마무리를 질 계획입니다. 전반기 때 현장 갔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거 하자 문제 있는 건 다 조치했습니다. (58페이지)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이에요. 지금 10억을 갖고 하고 있는데 역시 평택은 지금 조개터 2호 어린이공원 2억, 지산 어린이공원 2억, 율복삼리 마을쉼터 1억, 도곡 근린공원 5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동네는 또 소외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세 개에서는 다 완료가 됐는데 지산어린이공원 지금 저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북부 지역이 조금 저 공원이 노화된 공원이 많이 있는데 전에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남부, 북부, 서부 이제 나눠져서 관리를 하면서 그 이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이제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서부하고 북부는 출장소에서 실린 게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 비용을 예산을 좀 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남부에서 많이 추진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지금 본청에서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뭐 하는 중인데 제가 지금 거의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제가 다 거의 됐고요. 좀 지금 북부 지역에 조성한 지 오래돼가지고 노후된 공원이 좀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쪽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을 보면서 예산의 균형 발전이나 예산의 균등 배분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지금.